자, 계엄 소동이 남긴 경제에 대한 충격이 매우 큽니다. 자, 이 계엄 쇼크로 외국인이 6,500억을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던졌다. 대외 신인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 불안에 국내 금융시장이 지금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져서 점점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코리안 엑시트가 커졌다. 자, 환율이 지금 이 시간에도 1,415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러지 않아도 시원찮아서 거의 한국 정시가 마비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주식시장이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어제는요, 코스피 1.44%, 코스닥 1.98%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지금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 참모들도 이제 시한부입니다. 의욕이 떨어졌고요. 또 일부 이 참모들은 빨리 그만두고 집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제 무너져가는 윤 정권에서 더 오래 있다가는 자기가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마당이에요.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비상경 후폭풍으로 식은땀 흘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도 초비상이 걸려서 외국에서 제대로 물건 오느냐, 결제되느냐고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재무 상황이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현금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이 전원 사퇴한 마당에 대부업법 개정안,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등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올 스톱돼 있는 상황이에요. 고환율에 지금 금융 건전성이 초비상이 되어 가지고 4대 금융 지주회사 주가가 줄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환율이 이제 앞으로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내려오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지금 주식 방어도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생필품 챙기자고 편의점을 달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자, 윤이 저를 믿지요 하고 이 공주에 가서 시장 통해서 마이크 잡고 언급했는데 그 다음날 계엄을 해버리니 지금 자영업자에 관련한 각종 조치들도 이제 마비되어 버렸어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의 신용등급 변동은 없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해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와중에 민노총이 이제 파업을 갖다가 선언했죠. 기존의 트럼프 쇼크하고 저성장 장기 불황에도 지금 못 버틸 상황에 계엄 쇼크까지 덮쳐가지고 이게 지금 이 국회가 이제 정쟁 탄핵의 장으로 변모되는 바람에 앞으로 이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것들 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고 다 물 건너 가버렸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특별법, 국가 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패장법 등 모든 법안들이 하늘로 떠버렸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큰 타격이 왔는데 이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타이밍에 이 계엄이라는 이 쇼크가 덮쳐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산되고 하루 만에 쇼크에서 회복되는 이런 형태라면 좋을 건데 그게 아니라 계엄 이후에 탄핵 그리고 또 내란 고발 이런 소동들이 앞으로 최소 7, 8개월 이상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경제 정책이나 또 경제적 판단이 올 스톱되고 언제 물러날지 모르고 이미 힘 빠진 식물 정권에 종사하는 경제 참모들이 힘이 있을 때도 윤회 아부하기 바빴던 경제 참모들이 힘 빠진 정권에서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복지부동으로 시간만 때우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금 전방위 경제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역사상 최악의 정치 위기까지 같이 덮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의 숨통이 내년에는 진짜 끊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경제에 위험한 것이 PF 부채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 아닙니까?
윤 정권이 있었으면 내년에 이 추경을 편성해서 또 이 부동산 문제에서도 어쨌든 돈을 공급하겠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부동산 PF에 관한 이 정부 지원도 늘렸을 거고, 은행이나 각종 금융 자본들로 하여금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했을 건데, 이제 금융 자본이든 은행이든 누가요 한국 정권을 갖다가 의식하겠습니까?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아무도요 정권이 부탁한다고 마지 못해서라도 움직이지 않지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구제용 펀드들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도 날 것들은 이제 부도가 나는 순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각종 정책 자금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서 신생아 특공, 신혼 특례 자금, 자, 신혼 특공 이런 것들이 수십 조씩 공급이 되고 디딤돌 대출이 공급이 되고 이래서 부동산 가격의 완전 붕괴를 겨우 막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무력화될 거예요. 지금 식물화된 정권이 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그런 데 신경 쓸 여지가 있겠습니까? 부총리가 신경 쓰겠어요. 다 집에 가기가 이제 바쁠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사람이 뭘 결정하겠습니까?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 채 터지면 터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한 열흘쯤 지나가 보세요. 이제 서울 강남의 부동산도 다 얼어붙어 버릴 겁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다 손을 떼버린 상황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할 뻔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 지향으로 윤 정권이 부동산 떠받치기 또 PF 부채 떠받치기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거고 경기 회복 차원에서 돈 풀자고 했던 추경도 무산돼 버리면서 거의 경제가 끝장으로 가게 될 거고, 자, 이 속에서 기업들의 부도와 자영업자의 부도가 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이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리면서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봐요. 이 속에서 이재명이가 집권해 본들 제가 볼 때 쓰레기도 못 치우고 끝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가장 위태로운 시점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생겨버려서 경제를 끝장내고 있다는 겁니다.